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오늘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드라마틱한 시장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일본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예. 이거 먼저 얘기를 좀 하면서 들어가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BOJ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주목했었던 요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는 뭐 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의 해석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이 좀 상승폭이 커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좀 약간 의아한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일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의도 소폭이나 매도 기조였는데, BOJ에서 금리 인상 딱 단행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쫙 안정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장 후반에 좀 유입이 됐던 측면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상승 탄력을 좀 강화했던 측면, 뭐 요런 정도로 좀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OJ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약이 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그 BOJ가 드디어 올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겠죠, 이유가? 네, 그렇죠. 일본도 사실은 물가에 대한 고민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재료금리 베이스 유지하면서 뭐 코로나 뭐 팬데믹 때도 일본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27개월 연속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물가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도가 좀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사실은 엔저가 좀 기록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도 뭐 시장에 좀 개입을 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공식화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로 이제 공식화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0.0에서 0.1 수준의 금리, 이것도 이제 4개월 전에 한번 인상한 거였죠. 그 전에 네. 이제 사실 제로금리 베이스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15bp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0.25%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25%인데 이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15년 만에 최고 금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2008년 그때 리먼 사태 직후에 0.3%의 기준 금리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15년 만에 지금 이제 최고 금리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제 뭐 물가 쪽에 대한 뭐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표면적으로는 뭐 그냥 아유 엔화가 약하니까요. 우리가 뭐 국제 뭐 어떤 금융시장에서 뭐 힘이 빠져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어쨌건 이제 물가가 이제 27개월 연속으로 2%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제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화가 좀 떨어졌는데 예. 한 9원 9전, 예, 많이 9원 떨어졌어요. 90전, 예, 그 예. 한 1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오히려 일본은 0.55엔 예. 올랐어요. 예. 생각보다 적게 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 딱 그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860원 막 갔던 것도 결국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미리,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연준에서 뭐 아직 뭐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9월에 금리 내리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시장은 좀 미리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엔화 환율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작동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저는 저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달러 환율, 잠깐만요. 환율 차트는 준비를 안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1374, 거의 예. 한 1375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장 후반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반에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일본 쪽은 오히려 엔화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뭐 약간 소문에 사서 뉴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우리 시장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게 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로테이션이 미리 좀 준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제 그렇게 우리 시장이 힘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드라마틱한 하루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오히려 증시, 세계 금융에 상당히 파장이 좀 오지 않겠냐. 예. 뭐 엔캐리 트레이딩이 됐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떨어질 것으로 예.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역할은 안 한 것 같아서 예.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사실은 엔화가 시장에 이슈가 됐을 때 꼭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용어가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리고 저 좀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에도 그때 엔화율이 제 기억에 막 800원 정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뭐 의사들이 그 엔화 대출로 해가지고 뭐 개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연하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일종의 어떤 좀 이 형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뒤로 이제 엔화가 시장의 어떤 이슈의 중심에 올라왔을 때는 맨날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냥 가장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뭐 특히나 이제 엔화가 뭐 올라갈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우리 시장에 뭐 굉장히 부정적일 거다 뭐 이런 전망들 막 쏟아졌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뭐 주는지 솔직히 디테일하게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지금 저도 뭐 한 25년 넘게 주식을 해오는 입장에서 우리 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뭐 부작용 때문에 시장이 뭐 폭삭 주저앉은 적도 없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뭐 순작용 때문에 뭐 지수가 막 올라간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단골 손님처럼 뭐 할 얘기 없으니까 그거라도 뭐 갖다 붙이려는지 좀 그런 말들이 좀 쏟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해갖고 엔화가 솟구치면 가장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럴 수 있겠죠. 엔화가 치솟으면 그러면은 시장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이 뭘까?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화가 만약에 솟구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당장 수혜볼 종목이 뭐냐면 자동차잖아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안 통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 BOJ 통화정책 관련해서 물론 뭐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일본 로컬의 전문가들, 일본 국내 전문가들의 무려 74%가 동결을 전망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격 인상했잖아요. 일본 자국 전문가들도 지금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이 어긋나기 일쑤인데, 이게 무슨 뭐 증권사 나부레이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어떤 거대한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내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집요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었고, 왜 관심이 없었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수익을 봤다든지 큰 데미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시장 흔들리는데 뭐 내일 BOJ 통화 정책 있고 뭐 만약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쩌고 해가지고 뭐 엔화로 투자한 자산에 뭐 대거 청산이 일어날 것이다. 겁주는 얘기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쏟아지고 전망이 있긴 한데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한 전망은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5년 만에 최고금리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전망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네. 그러면 네네. 이제 우리 국내 이야기로 갑시다. 네네. 삼성전자, 네. 야, 이거 깜짝 실적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 그러면서 오늘 진짜 우리 증시를 반도체 주들 숨 깔딱깔딱 넘어가고 예, 있는데 예. 한숨 돌리게 해주는 역할을 좀 했어요. 예. 일단 실적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일단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뉴스 보면서 내용을 제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뜯어서 제가 이렇게 표에 넣었어요. 예, 뭐 표는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요 사업부별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한 걸 한눈에 보시라고요. 그래야 이제 현황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자, 2분기 전체로 보면은 매출이 74조 68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조 4,439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3%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462%였는데 작년 2분기 6천억인가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저 효과인데 어쨌건 지금 7분기 만에 10조 클럽에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또 8분기 만에 이 반도체 부분에서 분기 기준으로 TSMC를 다시 제쳤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실적을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뭐 뜯어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효자 노릇을 했죠. 그러게요. 야, 좋았어 정말. 28조 5,6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6조 4,500억이었는데 작년 이맘때가 반도체 쪽에서 무려 4조 3천억 넘는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뭐 반도체 부분에서 10조 원 정도의 지금 실적 상승 효과가 일어난 것이고,
매출은 뭐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증가한 모습이고, 다만 이제 모바일 사업부 쪽은 2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전분기 기준으로 좀 이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요거를 좀 발췌해서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일단 감소했지만, 이제 사실은 갤럭시 S24가 전분기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가 일단 사그라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뭐 의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언팩을 통해 가지고 또 폴더블 형제들이 또 출격을 했기 때문에, 또 요건 또 이제 3분기 쪽에는 또 도로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우세하고,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휴대폰 쪽을 제외하면은요, 뭐 가전 쪽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장 쪽, 그러니까 하만 쪽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모바일을 제외한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적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자꾸 뭐 이제 엔비디아양 HBM3 뭐 퀄 테스트 얘기 자꾸 하는데, 실제로 2분기 이 반도체 매출 쪽에서는 HBM 매출도 실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한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HBM3가 그 엔비디아 퀄은 아직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그렇죠. 다른 쪽의 수요처에서는 분명히 이제 꾸준하게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되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가장 좀 이제 귀를 종고 세웠던 것은 이거였겠죠. 앞으로 HBM3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사실 저는 참 시장이 계속 삼성전자에게 집요하게 HBM 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실적에서 HBM 비중은 사실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렇지.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잘 실적을 냈는데, 마치 이렇게 실적을 내놓고도 HBM3가 엔비디아 퀄이 통과 안 되면 색안경을 끼려는 아직도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 컨콜에서도 HBM3 이쪽은 앞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뭐 어쨌건 엔비디아 퀄 통과를 이제 의식한 그런 발언.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각종 뭐 뉴스나 루머를 통해 가지고 뭐 퀄 테스트를 뭐 통과했네 만에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번에 컨콜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 실적 전망에서 이제 HBM3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이 좀 시장을 구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게 참 요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 적자를 볼 때는 회사 망할 듯이 그냥 네, 수조 그렇죠. 원의 네, 적자를 보게 하면서 불안하게 하더니 또 네. 이익을 낼 때는 또 저렇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쪽 HBM3 네. 이쪽에 이 5세대 이거 네. 말고도 저렇게 4세대, 5세대 말고도 네. 저런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네. 레거시 반도체 쪽이 네. 이제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낸드가 됐든. 예. 그러니까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제 뛰쳐나간 친구가 원익 IPS. 지금 종가로 7.5% 상승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공정의 대표 유진테크. 5%.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되고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 시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이쪽 애들 끌려 올라가고, 그러다 상승폭 커지니까 하이닉스 돌리고 한미반도체 돌리려고 하고, 엔비디아 밸류체인에서 뭐 테크잉 막 돌리려고 하고, 이런 작용이었단 말이죠. 그 오늘 반도체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향 레거시 종목들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이슈, 이를테면은 뭐 애플이 뭐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뭐 이제 AMD 칩을 썼다라고 해서 어제 좀 반도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어제 하락의 단초가 된 쪽은 엔비디아향 밸류 체인이었고요. 오늘 이 상승의 단초가 된 것은 레거시 쪽이었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반도체의 이 엇갈린 모습에서 하나의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 앞으로 좀 반도체 쪽에 뭐가 됐든 좀 논리는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뭐 이런 쪽에 대한 좀 해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원익이 됐든 네. 이게 이제 레가시 삼성전자향 네. 이 소부장들인데 네.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 관련 삼성전자향 소부장 업체들 네. 오늘의 상승 하루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예. 이게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여기 이제 815에 나와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긴 합니다만,
반도체를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일관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논리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좀 다른 온디바이스 AI 쪽의 논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15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뭐 삼성전기 쪽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7월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좀 급격하게 흔들렸잖아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 네. 특히 이제 트럼프의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반도체 쪽이 그 극렬한 어떤 몸살을 좀 앓았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반도체 쪽에 어쨌건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던 측면들이 컸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과한 낙폭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이를테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이번 달만 해도 지금 낙폭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쨌건 지금 121선을 지지해서 올라오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멈춘 것 같긴 한데, 월간으로 보면은 오늘의 반등을 반영하고서도 지금 월간 기준으로 지금 17%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SK 하이닉스와 결국엔 대칭되고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오늘 상승분까지 포함했을 때 이번 달에 지금 3%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코스피 전기전자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전자가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전기전자, 요렇게 봐야죠. 요건 월봉이고,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1선을 딛고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그 어떤 흔들림은 업황의 문제는 일단 아닌 거예요. 그냥 그동안의 어떤 그 이격도의 조정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격도 조정의 빌미를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제공을 했던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전기전자 업종은 121선을 지지하는 부분, 업황,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요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도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들. 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볼 때는 이제 121선을 경기선이라고 하고요. 업종이나 종목을 볼 때는 그걸 업황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업황선을 이제 딛고서 올라왔느냐? 왜 여기까지 밀렸느냐? 반도체 전체 업황이 아니라 그동안의 반도체의 논리는 HBM3의 논리였잖아요. 네. 그게 격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7월 하반기였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121선 근처에 담갔습니다. 61선 실적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했고 거기서 오늘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와서 21선에 근접하는 모습인데, 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랑 다른 좀 주가의 흐름을 보였느냐? 왜냐하면 어쨌건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시장 논리에서 HBM3로 덕본 건 없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HBM3 논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하방 경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동향 전부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만 놓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은 7월 한 달 동안 이런 힌트들을 계속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 한번 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짙어질 수가 있는데,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약진했던 부분들, 그죠? 그럼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이야 이제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반등에 나설 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나섰고 더 강한 탄력을 보였고, 삼성전자향 종목들이 더 먼저 강한 탄력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반등의 논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엔비디아 쪽의 종목이 뒤늦게 따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쪽의 시장 논리는 전체 업황에 대한 고민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를테면 그동안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압축됐던 이 HBM3의 논리, B2B의 논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희석이 되고, 이제 비로소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그런 논리로 뭐 전환이 된다면, 그럼 반도체는 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다시 이제 좀 주도주로서 이제 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렇잖아요. 참 컨퍼런스 콜에서 SSD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서버용 SSD. 그 다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매출을 보면은 앞으로의 그 방향성 같은 게 뭐가 성장할지가 딱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도 그랬고 LG전자의 실적도 그랬고 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잘 나왔는데 얘들이 뭘로 냈을까요? HBM3 팔아서 낸 거 아니잖아요. 얘들의 주력이 뭐죠? 결국은 레거시 쪽이죠. 레거시는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기기 쪽에 밀접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 LG전자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기업들은 실적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시장이 아직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극심한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흔들림, 그리고 간밤에 이를테면 뭐 AMD의 급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반도체 쪽에 좀 상징하는 바는 좀 분명히 좀 크다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수장을 바꾸더니 글쎄 뭐 그런 얘기도 자신감이 있고요. 예. 이제 오늘 나온 그 컨퍼런스 콜의 그 예. 워딩들을 보면은 예. 자신감들이 넘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그게 더 시장에 HBM 더, 예.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올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산이 섰다라는 거죠. 예. 너무 자신감. 지금 이 상황이면 솔직히 제가 전에 한번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그때가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올해 모르긴 몰라도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 그랬는데 2분기 실적 뚜껑 딱 열어보고 나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역대 두 번째로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HBM3 이쪽으로 모멘텀까지 붙었다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좀 개발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올해 사상 최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삼성전자 행보는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네. CXL도 그렇고 네, 네. 이런 것들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약간 이런 실적과 함께 자신감을 보이면 다시 좀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무게가 좀 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테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기세 싸움이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분들도 안 될 땐 참 안 되는 게 주식인데 어떨 때 선순환에 골이 한두 개 딱 열리면 그때 파죽제스로 치고 나가서 막 수익을 많이 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좀 기업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뭐 삼성전자도 뭐 HBM3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온갖 그런 소리에도 묵묵히 돈 꾸준히 벌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쪽에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력으로 좀 모자란 부분들, 예를 들면 부족한 과목들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간에서 또 여유 생기고 인심 난다고 또 이제 그쪽에도 드라이브 걸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결실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뭔가 좀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그 반도체주들 어쨌든 네.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올랐는데 네. 글쎄요,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를 때가 돼서 그런 건가? 지금 미국도 시장이 되게 좋아. 네. 나스닥 선물지수도 한 1.3% 네, 상승하고 있고,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네. 되게 많이 오르던데.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확인해 봤을 5%. 때 AMD가 7% 이상 급등했었고 오늘 9% 오르고 AMD가 아니 엔비디아가 5%까지는 봤는데 사실 뭐가 최근에 이제 어제 있었던 반도체를 강타했던 그 이슈, 그러니까 애플이 엔비디아 칩 안 쓴다, AMD 거 쓰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엔비디아랑 밸류체인이 싹 다 무너졌잖아요, 어제.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반등할 때는 지금 엔비디아랑 이제 AMD가 손잡고 올라오는 이것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 요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와 오늘을 같이 좀 연결해서 우리 가족분들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AMD 칩을 쓴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랑 밸류체인이 급락을 했는데, 간밤에 장후에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AMD가 시간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상승한 정도였는데 세부 내역 중에서 AI 칩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실적을 두고 일단 아침에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엔비디아의 아성이 이제 흔들리는가? 그렇지, 불안했지. 예, 경쟁자 위협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엔비디아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는 요 아래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AMD의 약진이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까? 그래서 AMD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자, 엔비디아의 그 지금 AI 칩 시장 점유율이 80%거든요. 그렇죠. AMD는 한 10% 될까 말까고요. 나머지 군소 애들, 그러니까 20%가 그냥 이제 잔잔바리들이 하는 건데, 개중에 그나마 AMD가 좀 두각을 나타내니까 AMD를 대항마로 좀 거론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또 한켠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잔잔바리 AMD가 저 정도면 또 엔비디아는 얼마나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봤을 때는 이걸 또 이제 엔비디아 쪽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AMD랑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같이 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너무 이제 그 AI 칩 시장에서 독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제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최근 분기 기준으로 무려 78% 나왔고, 한미 반도체도 TC 본도가 너무 잘 나가니까 44%대 영업, 그러니까 1,000원 팔면 448원 남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뭐 디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근데 이 중에서 HBM3만 딱 되면 이거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엔비디아 아성이 워낙에 굳건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AMD가 뭔가 조금 AI 칩에서 이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걸 보여줬다고 하면, 역시나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자 양궁처럼 이제 수성하는 것이 숙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아테나 뭐 마이아벡 이거 AMD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AMD는 인스팅트 같은 자체 칩이 일단 있고, 구글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애플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요. 아마존도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도 AI가 마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AI 칩에 지금 잠재적 그 이 경쟁 후보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지금 AMD가 뭔가 이제 좀 발군의 어떤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숙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군웅할 거에 이 AI 칩들이 다 써봤는데 에휴 엔비디아 것만 못하더라라고 하면은 다시 수성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약진하는 칩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 OPM, 마진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건 오늘은 엔비디아나 AMD가 좀 같이 오를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논리가 최근에 시장이 반영이 돼서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엔비디아가 오르면 네. 다시 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 한미반도체도 네, 이제 따라갈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 네, 그렇죠.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의 동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우리가 막 자꾸 선반영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아무래도. 네. 쟤네 오를 거에 대한 호재를 오늘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만 되고 SK 하이닉스가 안 되느냐의 이분법 정도의 논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마라톤으로 1, 2등으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경주를 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래도 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앞서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가 멈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집중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네. 앞으로 AI 반도체 뭐 네. 소부장이 됐든 네. 이쪽 향으로 갈 것이냐, 레거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네. 이거 가지고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온디바이스도 있고 레거시도 있고 HBM3도 있고 뭐 또 AI 가속기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걸 다 아울러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 뭘까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오르잖아. 요즘 참 오른 많이 올랐잖아요. 저 예. 소부장 좋아하시는 분들 확 하고 올라야 되는데 예. 그거 올라서 10% 벌고 뭐 그러니까 뭐 전공정 쪽 레거시 쪽이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의 추세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쪽에서 기대 수익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탑픽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이 있는 종목들 여전히 그 가치도 이제 역시 같은 관심권에 있는 종목 정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